안녕하세요. 엉클리고요.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 하지만 코인은 가치가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속도를 내겠다. 금융위원장 되실 분이 도통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면서 비트코인 테마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뇌절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외국놈이 만든 이더리움 솔라나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냐? 한국 정부가 직접 국가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참 재밌네요.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다 라고 설명드리기도 힘든데요. 무려 금융위원장 되실 분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정확히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경제 부총리 되실 분이 주식 PBR도 모르시던데 비슷한 상황이죠. 누워서 침 뱉기지만 역시 한국이다. 나라가 세금값 하는 걸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다. 미국 정부도 분명히 옛날엔 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다 사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산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커졌잖아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정부가 업계를 선도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안까지 다 통과시켰거든요. 엄청 디테일해요. 법안에 코드 단위로 예시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 보면 노드 분산도, 노드 디스트리뷰션, 노드 블록체인 검증자들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지까지도 제시를 하는데요.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 블록체인을 만든다는 건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나라 돈으로 왜 전 세계 모두가 쓸 공공재를 만들어주나요? 미국처럼 국익에 부합하고 산업에 잘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게 그냥 판을 깔아주면 되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요. 각설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SIMD 0326, 알펜그로우, 솔라나의 합의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역대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막 통과됐고요. 찬성 51%, 반대 0.5%,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통과된 이번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지금 솔라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올 초부터 4.5%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인데요. 데이터를 보면 솔라나 소각량 차트고요. 올해 2월부터 소각이 거의 멈췄죠. 그 이유는 원래 솔라나에서 블록 하나가 만들어질 때 우선 수수료가 발생하면 50%는 그 블록을 만든 리더 노드가 받아가고요. 나머지 50%가 소각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 이때부터 50대 50이 아니라 우선 수수료의 100% 전부를 리더 노드한테 주고 있어요. 요 소각이 빵이 된 건데요. 야, 그런데 우선 수수료는 다 준다고 쳐도 기본 수수료가 있지 않냐? 기본 수수료의 절반은 기존처럼 계속 소각되는 거 아니냐? 맞는데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소각이 되는 거예요. 솔라나는 기본 수수료가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수료에서 우선 수수료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는데요. 그 우선 수수료에서 나오는 소각이 다 사라진 거라 사실상 솔라나 소각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검증자들을 엄청 챙겨주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솔라나는 노드 운영 비용이 비싸요. 이더리움은 그냥 아무 컴퓨터로 돌릴 수 있지만 솔라나는 고성능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대형 검증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영세한 검증자들, 솔라나의 미래를 믿고 진입한 저희 같은 개인들, 솔라나를 많이 위임받지 못한 검증자들은 돈을 거의 못 벌고 있어요. 그냥 솔라나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우 소중하거든요. 솔라나 생태계에서 중소형 검증자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가 중앙화 되겠죠. 대형 집단 몇 군데가 과점하는 사설 서버가 될 테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요. 이오스, 포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자들, 특히 중소형 검증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케어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챙겨준다고 솔라나 인플레이션을 계속 방치하면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르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이쪽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지키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솔라나 알펜그로우 업그레이드는 그 첫 번째 스텝이에요. 지금 솔라나에서 이런 블록이 1초에 3개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3,000명의 검증자들이 거의 모두 검증 투표를 해요.
매 초마다 투표가 엄청 많겠죠. 전체 네트워크 사용량의 70%가 투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리 투표는 블록체인 외부, 오프체인에서 투표하고 최종 검증만 온체인에서 하자라고 제안이 올라온 거죠. 이러면 합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무엇보다 노드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노드 운영 비용이 점차 줄어들어서 검증자들 수익이 정상화되면 솔라나 소각을 재개할 수 있겠죠. 지금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면 투표 비용이 20% 정도 줄어드는데요. 적당하다고 봐요. 비용을 너무 팍 줄여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면 검증자 숫자가 단기간 급증해서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신중히 조절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서 꿈의 10 클럽, 글로벌 검증자 10만, TPS 10만을 달성하는 거죠. 지금은 검증자 3,000명에 실제 TPS, 초당 거래량은 3,500 정도 나오는데요. 엄청 멀어 보이지만 선순환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서 자원이 몰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예요. 사실 요 정도의 반만 찍어도 솔라나 블록체인은 글로벌 결제 체인이 될 거고 솔라나 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거라 한 500만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8만원이니까 한 20배 정도 되네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고요. 대형주도 10배 가는 시대에 코인이 장기적으로 못 갈 게 전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로지 분할 매수 계속 모아가는 건데요. 한 톨이라도 더 솔라나 개수를 늘려가면 되고요. 이거 뭐 10%, 20% 올랐다고 먹었다고 좋아하고 팔고 떨어졌다고 손절하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10중 8구 개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냥 매도 버튼 빼고 머리 깨져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초에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제 영상을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선물 매매로 한 달에 10억씩 벌면 되는데 뭐하러 공부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모아가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더 빠른 소식과 저의 생각은 텔레방에 올리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로 텔레그램방 들어와 주시고요. 엉클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